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감기가 유행인가 봅니다. 네. 저도 음료수 얻어먹었더니 그게 감기에 옮았나 봐요. 네. 오늘은 인생회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드라마에서 보면 몇 회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거듭 태어났다고 뭐 몇 번 태어났다 몇 번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요새 드라마에서 거듭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회귀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게 생각하면 전생, 현생 이렇게 해서 과거생이 다시 현생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걸 회귀라고 할 수 있는데, 짧게 생각하면 어제, 오늘, 내일, 이게 기간이에요. 이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있지만 결국은 다시 또 아침 돌아오고 또 아침 돌아오고 또 이 생에 돌아오고 또 이 생에 돌아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계속 돌고 돌고 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데, 이게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고 또 나한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회귀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회귀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돌아본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다시 쓴다는 뜻이 있습니다.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과,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열반을 맞이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왔던 대로. 왔던 데로 돌아갔다는데 왔던 데가 어디예요? 왔던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갈 데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근본 자리는 우리가 돌아갔다, 이렇게 그 근원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오고 감이 없는 근본 바탕, 그 자리가 우리의 원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그 바탕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구별해서 이 생이다, 전생이다, 다음 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도 없고 사도 없어. 그 근원적인 바탕, 진리의 바탕자리, 원래 바탕자리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원래 자리에도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데 경계에 따라서 있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그 근원 자리를 돌아본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과 집착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고 본래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원래 자기의 마음자리는 다 평등해요. 원래 이 마음자리는 평등해.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익히는 거에 따라서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래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요. 어려서 친구들하고 매일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놀았어요. 그럴 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막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오려면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 때 돼서도 집에 안 들어올 만큼 그렇게 재미있게 신나게 놀아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는 그것이 나의 것이냐 네 것이냐 구별이 생겨. 그것이 말하자면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서 내가 구슬을 더 많이 가져야 기분이 좋고, 저 사람이 구슬을 더 많이 가져가면 기분이 나빠.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이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는 원래 그런 분별이 없이 본래 순진무구한 그 마음 그대로였는데 왜 이 마음이 생겼을까?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지 못하면 자기가 그 원인도 모르는 욕심과 집착에 끌려서 자기의 인생이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 없던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는 괴로움과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과 집착이 생기면서부터 불안한 것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집착도 생겼어요.
그러면 원래 그것이 없는 자기의 본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한다. 어느 마을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목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약간 거만하고 오만방자해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안 좋게 굴어요. 막 막말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부잣집 주인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약간 이제 너무 자만해가지고 이게 대충 하고 겉모습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속은 약간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재를 좀 잘 좋은 걸 안 쓰고 이래서 나중에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그렇게 따분하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인한테 저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그렇다면 은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라. 정말 잘 지어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를 할 거고 더 이상 집 지을 일도 없는데 뭐 잘 지어봐야 뭐겠어. 그러고 그냥 대충 지었어요. 그게 다 지었습니다. 그러고 이게 했더니 거기다가 열쇠를 집 열쇠를 주면서 이건 당신이 그동안 애썼으니까 당신이 소유할 집이다. 마지막 선물이다. 은퇴 선물이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대충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쓸데도 없는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충 짓지. 만약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대충 지었겠어요? 우리의 마음 본래자리도 마찬가지요. 내 근원적인 본래 마음자리가 그렇게 순수하고 아무런 욕심과 집착이 없는 본래 그렇게 맑은 마음이었는데 어디서 그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내 것은 좋고 다른 것은 안 좋고 이것이 자꾸 분별이 생기고 망상이 생겨서 괴로움을 만들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산종사님 법원 무분편 43장에 하루의 품삯은 금방 나온다. 그런데 1년 농사는 가을에 돼야 수확이 생기는 것처럼 그냥 짧은 시일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중요한 일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것이 나한테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이게 수확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그게 당장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 좋은 일 해봐야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을 했는데도 당장 뭐 나한테 큰 죄가 안 돌아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네. 그리고 막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일을 했어도 그것이 나중에 크게 돌아오고 안 좋은 일을 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없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크게 나에게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근데 당장 이익이 오고 손해가 안 온다고 그것을 내가 그걸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이익이 안 오고 손해가 안 온다 하더라도 장차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고 묵히고 쌓이면 더 큰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 회귀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아침을 새로 맞이하지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거고 다시 생을 거듭해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근원적인 원래 자기 본래 모습을 찾지 못하면 다시 와도 다시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있어요. 일생을 살아가는데 다 잘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알지만 습관에 끌려서 아니면 욕심 때문에 잘못되기도 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회개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똑같은 인생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데 시간을 그 기회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나만 좋게 하려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못했던 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자기에게 온 기회를 다 탕진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기회를 탕진하는 거예요. 그러네 다시 회귀를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다시 쓸 수 있고 고쳐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회가 더없이 좋은 정말 진리가 나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잘했던 것만을 생각해서 또 그 잘했던 것만을 다시 거듭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던 거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는 잘못했었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었겠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급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 좋은 것만 계속 잘하는 것만 계속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나만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자부심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인 독선 이런 것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또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잘난 맛에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잘한 것만 계속하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더 발전하고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도 잘하지만 못하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그 못하는 것을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계속 잘하는 것만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잘 못한 일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회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도품 38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서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자기의 뜻이 좌절되어서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해야 된다.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된다. 한번 실수했다고 그 실수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를 삼아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이보다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실수가 자기를 성공에 이끄는 길이 되고, 그런데 그 실수를 남들 모르게 덮어놓고 안 보이게 감추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을 기약하기가 어렵다. 어떤 노인이 항상 언덕 위에 집에 사는데 언덕 밑으로 물을 기르러 가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 근데 이 항아리가 하나는 온전하고 하나는 금이가 있대. 그런데 계속 그거를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왜 금이 간 항아리, 온전한 항아리를 바꾸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버리지 않고 물을 길러오냐? 그럼 그 금이 간 항아리에서는 물이 조금씩 새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옆에 풀들에 물을 주게 돼서 내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길이 이게 메마르지 않아요. 이게 풀이 없고 그냥 메말라 있으면 황무지 같으면 오르고 내려오는데 힘들어요. 거칠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환경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것은 금이 가서 내가 물을 더 많이 길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닥달하고 너 왜 이렇게 못해? 이것도 못해?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보고 고치기를 힘쓰는 사람은 혹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좋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나의 실수를
돌아보고 그 실수를 정감 삼아서 더욱 큰 성공을 얻는다. 실수와 잘못을 다시 쓴다는 것은 배움과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하는 것만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와 부족함조차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실패와 부족이 나를 더욱더 키운다 하는 것을 성공의 약으로 삼아서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삶은 고쳐줄 수 있는 책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책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된 책이 아니고 계속해서 쓰잖아요. 다시 쓰고 다시 쓰죠. 일기도 쓰다 보면 어려서 썼던 일기를 또 나의 초등학교 때 쓰고 중학교 때 쓰고 그러면 똑같이 내가 난데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은 친구들 만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바뀌어 있더라고. 내가 그것을 보면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그건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또 쓰고 또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더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좀 더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그 많은 실수와 또 실패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있고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것. 만약 그런 실수들이 없었다면 어른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잘하는 것만 내세우고 고집쟁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실수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편협하고 옹졸한 어른이 돼서 맨 고집쟁이 또 뭐라고 막말하는 사람 이런 어른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당에 나와서 원불교 공부는 이런 것들을 실수나 부족들을 다시 감사로 돌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진리의 근원적인 모습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실수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인생 회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인생 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